2020학년도 이화여대 수시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는 2020학년도에 학종으로 최다 인원을 선발합니다. 이화여대 수시 전형은요,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논술전형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이화여대의 학생부 종합의 인재상은 주도하는 인재, 그리고 지혜로운 인재, 실천하는 인재를 그 인재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쓰시는 학생들은 이제 이런 인재상을 고려해서 나의 어떤 학생부 내용이 이화여대에 맞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학생부 교과, 논술, 특기자, 종합 이렇게 4개의 유형으로 나뉘어서 선발하는 2020학년도 이화여대.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교과 중심의 정량적인 평가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고교 추천 전형이라는 명칭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미래 인재 전형이라는 명칭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서류 100% 전형이고요.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100% 전형이지만 수능 최저가 없는 학종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일부의 학교는 수능 최저를 두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면접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서류와 최저 기준, 결국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느냐가 관건일 텐데요. 서류가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순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수능 최저 기준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인문계의 경우 국어와 수학 나, 영어, 사탐, 과탐 2과목 중 3개 영역합 5 이내, 그 다음에 탐구 과목은 둘 중에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학종은 서류 100% 면접 없고 최저 있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인문계와 자연계로 나뉘어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화여대 학종은 미래인재 전형 외에도 고른기회 전형과 사회기여자 전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사회기여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다 고른인재, 사회기여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모든 학교가 이 사회기여자 전형의 조건이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내가 사회기여자 또는 이런 고른기회 전형에 해당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지원하는 상황인지를 체크를 해보시고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어디인지를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화여대의 사회기여자 전형의 자격 요건은요, 민주화운동 관련자 자녀, 직업군인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해외 파견 선교사 자녀로 나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외의 조건들은 사실은 지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기여자 전형의 자격 요건들이 대학별로 다르다는 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형에 따라 수능 최저 기준도 또 고른기회 전형, 사회기여자 전형,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인재 전형 각각 다 수능 최저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전형에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화여대 학종, 서류에서 이화여대는 어떤 항목을 중요하게 볼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다른 일반 학종 대학들과는 좀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학생부를 평가할 때 이화여대는 학업 역량, 학교활동 우수성, 발전 가능성의 세 부분으로 학생부를 본다라고 해요.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대부분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할 때는 이 외에 전공 적합성이라는 키워드를 하나 더 뒀었어요. 하지만 이화여대는 전공 적합성을 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전공 적합성이라는 키워드가 모든 대학의 학종 평가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뭐가 다른데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으실 텐데, 우선 이화여대는 학업 역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학업 역량, 학교활동 우수성, 발전 가능성을 학생부에서 본다라는 것이니까요. 학업의 우수성을 보는데 전공 적합성은 요소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계열 전공과 딱 맞아떨어지는 교과의 학업 성취도가 꼭 100% 우수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1, 2, 3학년 진로 희망으로 잡아놨었던 방향과
내가 막상 3학년 1학기 끝나고 지원하는 학과가 반드시 100%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도 크게 불리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업 역량이나 학교 활동의 우수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은 모두 학생부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인 교과와 세특사항에서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를 바탕으로 해서 주도적인 탐구 능력, 성실한 공동체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한다라는 것이니까 이 부분이 부각될 수 있는 또는 이 부분이 부각되어 있는 세특 기록이 있다면 이화여대에 좀 유의미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등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고려해서 학업 성취도를 평가한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지만 앞서 말한 평가 요소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자기소개서의 작성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죠. 진로 희망이 바뀌었다고 해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내가 학업적인 면이 좀 우수하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나쁘지 않아. 내신 등급은 좋아요. 그런데 진로랑 연계된 탐구 활동이 막 매우 활발했다거나 또는 진로랑 연계된 교과목 성취가 다른 교과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라고 한다면 이화여대를 한번 도전해 보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학업적인 부분을 보기 때문에 이화여대는 내신이 중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불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활용해서 내가 진로 희망이 불리하지는 않다라고 말했어도 뭔가 빌미는 있어야죠.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내가 이렇게 진로를 1, 2, 3학년 정해놓고 생활을 했지만 지원 학과가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그 내용을 자기소개서를 통해 어필하시면 보완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이화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전형에는 면접이 20% 반영이 돼요. 자, 이화여대가 다른 대학하고 조금 다른 점 또 하나 눈치채셨어요? 보통의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면접이 있고 최저가 없어요. 그리고 교과전형이 면접이 없고 최저가 있어요. 그런데 이화여대는 그것과 다르죠. 네, 이화여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면접이 없고 최저가 있고요. 교과전형이 면접이 있고 최저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다르지?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제 생각에는요. 아마도 이제 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뽑고자 하는 학교 측의 의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교과 전형에 면접을 두고 학종에 최저를 둔다라는 것은 학종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정량적인 어떤 내신 등급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비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교과 전형은 어차피 학교 추천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어요.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내신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학생들끼리 경쟁할 수밖에 없는 전형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면접을 치러서 이 학생이 면접관 앞에서 얼마나 긴장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소통 능력과 판단 능력을 갖춘 학생인가를 또 더불어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나 다른 어떤 태도적인 측면, 이 학생의 어떤 융통적인 어떤 능력 부분 공통적으로 교과나 학종 모두 보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교 추천 전형의 면접은요, 10월 19일에서 20일에 있어요. 즉, 면접고사가 수능 전에 치러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서류 기반 면접의 형태이기 때문에 대충 대부분 그냥 보통 한두 번 연습하면 되지 않을까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꼼꼼히 준비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수능 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준비하기에는 부담이 조금 되겠지만 이화여대 면접고사까지도 열심히 준비해서 최종적인 합격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죠. 면접은 서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인성, 그다음에 자기주도성, 전공 잠재력 등을 평가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지금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등급이 어떻게 반영되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볼 텐데요.
등급별 점수 부여가 됩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반영하고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반영하게 됩니다. 자, 이화여대 교과 석차 등급 점수표를 한번 보실까요? 고교 추천 전형과 논술 전형에 이런 정량적인 내신이 반영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보통 1등급이면 이제 10점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등급이면 9.6, 3등급이면 9.2 이렇게 편차가 생기죠. 3등급까지는 0.4점의 점수차가 생기지만 3등급 이하부터는 등급별 편차가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원한 마지노선, 지원할 수 있는 마지막 노선이 3등급 선까지가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과 전형은 어차피 고교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인원 제한이 있고 그 인원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내신 등급이 우수한 학생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1, 2등급 학생들끼리의 경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보통 대부분 이제 이화여대 학교 추천 전형의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 합격자의 대부분이 1.5등급 이내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학과선에 따라서 물론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 등급선이 1등급 초반대로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 생각을 하시고요. 내가 내신적으로는 우수한데 1등급 초반선인데 다른 학생부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별로 특별히 풍부하고 차별화된 내용으로 채워지지 못했다라는 학생들은 교과 전형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 그리고 더군다나 이화여대 교과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은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 기준에 부담감이 있는 학생부 내신이 우수한 학생들의 경우 이화여대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입시양명이었습니다. 자기 반 친구들하고 뭐 자소 어떻게 썼냐면 서로 이제 돌려보다가 같은 학교에서 교내 프로그램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활동한 내용들이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사도에서 걸렸어요. 어떻게 된 거냐? 소명해라.